15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이게 아마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15번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야, 네가 킬러 자리인데, 킬러 자리에 갑자기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아마 좀 당황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의도한 얘기겠죠? 출제하신 분들이. 뭔가 문제 배치들을, 아까도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문제 배치를 바꿔서,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괜히 쫄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치사한 거죠, 그게. 그냥 제일 깔끔한 거는, 자, 학생들 14, 15, 자, 중킬러, 15킬러, 뭐 21 중킬러, 22킬러, 정확하게 우리 이대로 낼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라는 게 그게 정정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페어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문제 배치를 막 이상하게 바꿔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슨 뭐 보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괜히 학생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뭐 무슨 어른들 장난도 아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좀 출제하시는 분들 오늘 내 아들내미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그냥 정형화 시켜 주십시오. 예전처럼. 그게 학생들이 덜 혼란스럽습니다. 자, 15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수함수 딸랑 하나 주고 로그함수 딸랑 주고, 자,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뭔가 15번 문제니까 학생들이 잔뜩 뭔가 긴장해서 도대체 내가 아는 지수로 감수해서 뭘 끄집어낼까라고 막 잔뜩 준비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야. 끝입니다. 그냥 1대1 대응이야.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그냥 상황 설명이잖아.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상황 설명을 주고 PQ, 경계값들 주고, 자, 뭐 쓸 수 있는 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말들은 문제 푸는데 그냥 편하게 읽혀지는 그냥 글귀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쓸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1대1 대응이야. 이거거든요. 갑자기, 야, 그래도 명색이 고3 학생들인데, 이게 교육청 출제하신 분들이 고3 학생들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야, 그래도 이게 명색이 고3 학생들한테, 야, 1대1 대응을 주고 그냥, 야, 이게 PQ값 구하고 fx를 완성을 하라.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 조금, 고3들 각성하시고, 이런 거에 울분을 좀 삼키셔야 됩니다.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생각을 하시면서, 평가원 때 만회를 꼭 하십시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그죠? 1학년 2학기 수학하에서 만났던 함수의 정의부터 해서 시작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자, 1대1 대응이야. 너는 x 원표가 달라. 자,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해. 자, 너를 가지고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걸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살짝 이제 출제자가 이런 거는 뭔가 조금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어떤 학생들은 하고 노린 거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함수들을 배울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자, 1대1 함수는,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자,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그지? Y값 똑같은데 서로 다른 X값이 있는데, 야, 너 둘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똑같으면 너는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자, 이러면서, 자, 1대1 함수는 대충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니?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게 안 되니까, 야, 너는 시정일관 그래프가 증가하든지 시정일관 그래프가 감소, 그래서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요걸 노렸습니다. 일단. 근데 그걸 노리기에도 조건들이 너무나 어이없이 주기는 좋습니다. 이걸 조금 뭔가 조금 더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자, 위에 있는 지수함수는 이미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로그 함수는 차라리 A를 2가 놓여 있는 밑자리에 줘서 A를 뭔가 1보다 큰지 A가 1보다 0과 1 사이에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실수를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텐데 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15번입니다. 아마 그냥 출제하신 분이 첫 모의고사니까 자, 고3들 출제한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그냥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 것 같습니다. 킬러 자리에. 어마무시한 선물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학생들이 출제자가 준 선물을 그냥 내팽개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객관적 시선을 가지십시다. 진짜 문제 안에서 객관적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괜히 쫄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하고도 요 내용하고도 전혀 이 문제는 연관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는 할게요. 자, 잘못됐습니다. 그죠? 1대1 함수는 자, 네가 꼭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야 라고 하면 너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fx가 연속 함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죠, 이게. 그럼 연속 함수가 아니어도 너는 충분히 1대1 함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야, 갑자기 네가 여기서 증가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어도 너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함수도 되고 공역 치역도 갖고 1대1 대응까지 다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지금 사실은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 요런 포메이션을 뭔가 따라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들아 첫 번째는 뭐니? 1대1 함수가 되어야 돼. 이것부터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공역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된다 그랬으니까 앞쪽에 있는 실수 전체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도 함수값이 취하는 값의 범위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되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약간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는 것부터 그리셔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아는 것부터. 자, 위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저놈은 x가 2일 때 0을 찍고 그죠? 절대값 없는 애는 아래쪽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놈인데 전체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 위쪽에 점근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이 위쪽에 점근선을 하나 y 4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아래쪽에 뒤집어지니까 네가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여지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P 왼쪽 Q 오른쪽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P를 둘 건지 어디다가 Q를 설정할 건지 그걸 일단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데 P를 더 볼까? 이런데 Q를 더 볼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PQ를 정할 거야. 정하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되려면 PQ를 어디다 정해야 될까라는 거는 그 아래쪽에 있는 함수까지 같이 보셔야 되잖아. 왜? 그 아래쪽에 있는 함수 A 더하기 로그 EX, 로그 EX는 밑이 1보다 큰 2를 줬으니까 시종일관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일정 부분 감소하고 일정 부분 증가하는데 요 사이에 PQ 사이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들어옵니다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와서 감소 증가가 막 뒤섞여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걸로 경계값 PQ를 하나씩 잡아가라 이런 뜻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 자, 로그 함수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시작되니까 1일 때 a를 지나서 뭐가 이렇게 오고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자,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자, 여기가 x 이퀄 제로입니다. 자, 로그 함수의 시작점이 있는데, 야, 너는 미안하지만 x가 0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럼 너는 실수 전체로 정의역이 그렇게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0일 때 함수값이, 야, 네가 못 가지면 너는 반드시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P값을 여기다가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따라와서 P일 때, 그래서 여기에 P 쪽에 등호를 붙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P 쪽에 등호를 붙여줘서 x가 0일 때 로그 함수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아니하니까 미안해, 네가 대신 정의해줘,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P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지 네가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는 0입니다 하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되겠죠. 자, 그리고 P일 때 너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얼마니? 그거는 위에 있는 지수함수 쪽에 넣으면 되니까 P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야, 너는 함수값이 3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로, 자, 요만큼 함수값이 정의가 돼서 오고 있습니다. 3과 4 사이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로그 함수가 쭉쭉쭉쭉 증가해서 쭉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네가 뭔가 이 함수값이 정의되고 있는 이 공간에 네가 뚫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1대1 함수는 처절히 깨지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 자체가 대응되는 함수값 하나당 대응되는 x좌표는 유일하게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 공간은 비워 두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냥 상징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어서, 자, 네가 정의되고 있는 이 공간에는 이제 어떤 함수값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네가 정의되면 1대1 함수가 깨질 거니까 너는 안 돼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네가 증가해서 가는데 어디까지 증가해서 가야 되니, 이 경계 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1대1 함수가 못 되니까 너는 그냥 쭉 가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죠?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공간까지 못 가고 이 경계 쪽 아래쪽까지 가서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비어있는 새로운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공간에 함수값이 정의가 못 되면은 이제는 공역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모순이 생기니까 빈틈없이 이 경계와 이 아래쪽은 빈틈없이 모든 함수값을 채우고 가셔야 되니까, 야, 그럼 너는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 이 아래쪽 경계까지는 네가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야지, 여기서 함수값 다 정의되고 있습니다. 3부터 4까지도 다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를 뚫고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현재는 1대1 함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가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이 완성이 돼서 갈 거잖아. 여기는 어차피 이제 네가 Q의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Q를 경계로 해서 네가 달라붙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져서 쭉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2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가 여기를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채워 가야 되는 거는 4 위쪽에 있는 이 공간의 함수값을 네가 다 뚫고 나가서 채워줘야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거니까, 이런 얘기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진행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채워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너는 4가 점근선이니까 이쪽 편은 절대 함수값이 4라고 하는 함수값을 정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는 네가 4부터 채워서 그냥 쭉 올라가야 돼 라고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함수값이 결국은 4를 찍고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너가 지수함수가 2의 x제곱 빼기 4인데, 야, 네가 Q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함수값 4를 찍고 가야 되니까, 야, x 너는 누구니? 자, 이게 Q값이다 해서, 자, Q값도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네가 3이야 해서 두 번째 Q값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남은 거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야, A는 누가 관여하는 거야? 지수함수가 관여하는 거야? 로그함수가 관여하는 거야? 로그함수 속에 있는 게 A니까, 그럼 로그함수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분명히 경계점을 찍고 가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이 점의 X좌표가 방금 나왔으니까 이 점은 3,3이니까, 자, 로그 함수의 이 y는 a 더하기 로그 2x라고 하는 놈이 3,3을 지나야 되니까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3입니다 해서 이걸로 a 값을 구하시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p는 0, q는 3 하고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 값은 2분의 p 더하기 q니까 2분의 3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2분의 3은 자 0과 3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정이 되는 함수니까 너는 a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이라고 해서 위에서 구한 a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시켜서 구하면 최종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는 그냥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가 선생님 저는 저 지수로그 함수를 태어나서 처음 그려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들은 없잖아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지수로그 함수를 줬어. 뭔가 막 여기에 어마무시한 대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지수로그 함수를 주고 뭔가 A를 구하고 뭐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도 15번 자리에. 결국은 그냥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 문제는 그냥 너무나 쉽게 풀려지는 거고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이 뭔가 흔들려 있으면은 분명히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 번호도 이미 15번이니까 5번이 아니라 15번이니까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객관적 시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 시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진짜 뭐 아주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정도에 불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